비트코인이란 무엇일까? 큐앤드어로 이해하는 비트코인의 개념 정리.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 시작합니다. 1.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예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만들지 않은 디지털 화폐예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는 세계 공용 통화예요. 보통 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거래를 관리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은행 없이도 개인끼리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함께 기록하고 감시해요. 이 기록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누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모두가 함께 적는 투명한 거래 장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앙이 없는 신뢰의 화폐라고 부릅니다. 2.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겨나죠? 누가 새 비트코인을 만들죠? 비트코인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새 비트코인은 채굴자 마이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연산 작업을 수행할 때 생깁니다. 이 과정을 채굴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실제 금을 캐는 것과 비슷하지만 삽이나 곡괭이 대신 컴퓨터가 수학 연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채굴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 계속 생겨요. 예를 들어 어가 B에게 1비트코인을 보냈다. C가 D에게 0.5비트코인을 보냈다. 이런 각각의 기록이 바로 거래 트랜잭션입니다. 즉 거래란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의미해요. 채굴자의 역할은 이 거래들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누군가 없는 비트코인을 보냈거나 같은 비트코인을 2번 쓰려 이중 지불, 더블 스펜딩 한 건 아닌지를 검증하죠. 채굴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거래들이 모여 대기 중인 거래 목록풀에 쌓입니다. 채굴자들은 이 거래들을 모아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한 경쟁을 시작합니다. 블록을 만들려면 정답이 되는 해시값 해시 밸류를 찾아야 하는데 컴퓨터가 수십억 번 계산을 반복하며 그 값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찾은 채굴자가 그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고 보상으로 새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생겨나는 순간이에요. 초창기에는 어땠을까요? 초기 2009년, 2010년 무렵에는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즉 거래가 거의 없었고 네트워크도 한산했습니다. 그 말은 곧 채굴 경쟁이 약했다는 뜻이에요. 당시엔 일반 노트북 한 대로도 채굴이 가능했어요. 새 블록을 만드는 일정 답을 찾는 연산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던 거죠.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고성능 컴퓨터가 경쟁에 참여하니까 퍼즐의 난이도 채굴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정되어 매 10분마다 새 블록이 만들어지도록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거래란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이며 채굴자는 그 거래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블록에 기록하는 사람이다. 이 기록이 쌓여서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보냈는가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장부 블록체인로 남는 거예요. 즉 채굴은 돈을 캐는 일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장부를 적는 일이기도 합니다. 3. 그럼 해시가 뭐예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해시는 데이터를 고유한 암호 코드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헐로 20F24DBOFB 영어 3226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숫자와 글자 조합이 나오죠. 문자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을 담은 블록마다 자기만의 해시값을 만들고 그 해시를 다음 블록에 연결합니다. 블록 1, 블록 2, 블록 3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 블록 2의 내용을 조작하면 그 뒤에 블록이 전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건드릴 수 없는 장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해킹이 어렵다는 말의 근거입니다. 4. 비트코인은 왜 희소성이 있다고 하나요?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미 프로그램에 새겨져 있어요. 그 이상은 절대 발행되지 않습니다. 또 4년마다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해빙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생기는 속도도 느려지고 자연스럽게 희소한 자산이 돼요. 이 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종종 디지털 금 디지털 골드 이라고 불립니다. 금처럼 한정된 공급, 채굴을 통한 획득, 시간이 갈수록 귀해지는 구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어요?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 논문을 인터넷 암호화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 제너서스 블라크를 만들었죠. 그 블록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더 타임즈 3젠 2009 챈설러 암브링크 어브 세컨드 BAI 라우트 포 뱅크스 2009년 1월 3일자 영국 신문 헤드라인 은행 두 번째 구제금융 직전. 이건 금융위기와 중앙은행에 대한 비판 메시지였어요. 나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화폐를 만들겠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6. 왜 사토시는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했어요. 그 과정에서 돈이 무제한으로 찍혀 나왔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졌죠. 사람들은 돈의 가치는 왜 내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어요. 사토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화폐의 문제는 신뢰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나 은행을 믿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수학과 코드 위에 신뢰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7. 비트코인의 첫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2009년 1월 사토시는 개발자 알피니에게 10BTC를 전송했어요. 이게 세상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거래예요. 그 후 2010년 미국의 프로그래머 라스즐로레즐로 HANYCG가 1만 BTC로 피자 2판을 주문했습니다. 이날을 지금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가치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 그 1만 BTC는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디지털 화폐의 개념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8.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기보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사고 팔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화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가격 변동이 너무 커서 하루에도 10%, 20%씩 움직이다 보니 거래용 화폐로는 불안했어요. 희소성 때문에 오히려 보관하고 싶어진 거예요. 이건 시간이 갈수록 귀해지겠네? 사람들은 쓰기보단 가지려는 마음을 갖게 됐죠. 인플레이션 시대의 대체 자산. 각국이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정부가 찍을 수 없는 돈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처럼 여겨졌어요. 결국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진화했습니다. 9.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무슨 관계예요? 비트코인만으로 거래가 되는데 왜 굳이 이더리움이 필요한가요? 맞아요. 비트코인만으로도 사람들은 서로 송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는 이미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거래는 돈을 주고받는 일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의 한계. 어가비에게 1BTC를 보낸다 가능. 하지만 어가시에게 돈을 보낸다면 비에게 자동으로 절반이 가게 해줘 불가능. 내가 오늘 돈을 보내면 한 달 뒤 자동으로 다시 돌려받게 해줘 불가능. 즉,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 전송 시스템이에요. 조건이 붙는 계약이나 자동 실행 같은 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은 인터넷 뱅킹 송금까지만 가능한 단순한 전자화폐예요. 이더리움의 등장 이유. 2015년 캐나다 출신의 젊은 개발자 비탈릭 부테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블록체인을 단순한 돈 거래 장부로만 써야 하지? 그 위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면 세상에 중앙 없는 서비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비트코인의 기술을 발전시켜 이더리움을 만들었어요. 이더리움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이건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가 비에게 1이더리움을 보낼게. 대신 내 그림 NFT 소유권을 자동으로 넘겨줘. 이런 계약을 블록체인 위에 그대로 적어두면 중앙기관이 없어도 자동으로 실행돼요. 즉, 은행, 변호사, 공증인이 필요 없어요. 블록체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더 쉽게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은 USB 메모리 같아요. 단순히 돈을 담는 도구.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에요. 그 안에서 다양한 앱이 돌아가요. 즉, 비트코인은 돈의 개념을 바꿨고 이더리움은 돈이 오가는 세상 전체를 블록체인 위로 옮겨놓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왜 중요한가? 오늘날의 블록체인 경제. NFT, 디파이 탈중앙 금융, 게임 토큰, DAO 커뮤니티 조직. 이 모든 것이 이더리움에서 출발했어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세상에서 돌아가는 공공 컴퓨터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기술인데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기술 시스템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하거나 NFT를 발행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때마다 수수료를 이더로 지불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더리움 투자는 사실상 이더를 사서 보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블록체인 세상이 커질수록 거래 수수료에 쓰이는 이더의 쓰임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더를 사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10. 스테이블 코인은 또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된 암호화폐예요. 비트코인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달러나 금과 11로 연동되어 있어서 1USDT 테더 1달러, 1USD 1달러 이런 식이에요. 이런 코인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이 아니라 거래 결제용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합니다. 11.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정말 해킹이 불가능한가요?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서로 장부를 공유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장부를 바꾸려 하면 나머지 모든 컴퓨터가 그건 틀려 하고 거부하죠. 그리고 블록체인 하나를 바꾸려면 그 이후의 블록을 전부 다시 계산해야 해요. 이건 전 세계 슈퍼컴퓨터를 합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12. 그런데 기술이 발전해서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풀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정말 비트코인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양자 컴퓨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바로 신뢰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강력한 시스템이지만 결국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부터 정리해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은 암호학으로 보호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암호를 빠르게 풀어낼 능력을 가질 수 있기에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된다면 오늘날 거의 모든 인터넷 보안 시스템, 은행, 이메일, 정부 데이터 등이 한순간에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이미 양자 저항 암호를 연구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코드에 참여해 기술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기술적 진화가 곧 생존의 보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에 통제가 없는 신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신뢰란 건 늘 집단의 합의에 따라 존재합니다. 역사를 보면 금도 한때 절대적인 화폐였지만 전쟁과 산업화로 거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신용화폐 달러로 대체됐고 달러 역시 지금은 지나치게 많이 발행된 신용화폐가 되어 그 신뢰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죠. 그럼 비트코인은 다를까요? 솔직히 말해 절대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가치가 급속히 붕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금처럼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고 오직 신뢰라는 집단적 합의 위에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의 강점은 완전함이 아니라 투명함입니다. 비트코인의 신뢰는 중앙의 보증에서 오지 않아요. 그 대신 누구나 모든 거래를 볼 수 있고 규칙이 코드에 명시돼 있고 누구도 혼자 조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이는 신뢰로 유지됩니다. 즉, 정부가 약속해서 믿는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 공개되어 있어서 믿는 돈이죠. 이게 기존 화폐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본다면 근본 이제 시대 물리적 희소성 신뢰, 달러 시대 국가의 신용 신뢰, 비트코인 시대 기술과 투명성 신뢰, 이렇게 신뢰의 기반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영원한 종착점이 아니라 신뢰의 새로운 단계 중 하나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언젠가 더 나은 기술, 더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가 나오면 비트코인 역시 과거의 금처럼 역사의 한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중요한 이유.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신뢰를 중앙이 아닌 집단이 만든 첫 사례예요. 이건 기술 진화의 측면을 떠나서 인류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신뢰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합의와 기술의 투명성 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설령 비트코인이 언젠가 사라지더라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